나도 한때 잘 나갔어요. 연봉 7천, 사람들도 중산층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 4시에 나가서 폐지 줍습니다. 안 그러면 밥이 없거든요. 이 말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힌 68세 김모 씨는 당신 옆에 있을 법한 평범한 중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아파트 대출도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은퇴 3년 만에 기초생활수급 직전까지 몰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아, 나는 중산층이니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산층이라는 말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술한 기반 위에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은 대부분 너무 늦은 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김 씨의 이야기에서 남 얘기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아마 이미 위험 신호는 켜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58세 퇴직 후 그동안 못 논 거 실컷 놀아야지라던 박 과장의 후회. 대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한 박모 씨는 연봉 8천에 퇴직금도 꽤 받았습니다. 딱히 투자를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했는데 이제는 쉬어야지라며 은퇴하자마자 여행을 다녔고 친구들과 골프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2년이 채 안 돼 생활비가 빠듯해지기 시작했고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이 둘이 각각 결혼하며 들어간 돈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쉴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한 12년은 괜찮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줄줄 새는 생활비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61세. 재취업은 어렵고 자존심은 내려놓고 마트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65세에 집 한 채 남기고 전부 정리했는데 고정 지출에 무너진 이 부부. 경기도에 32평 아파트 하나, 퇴직금 2억, 그리고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이 씨 부부는 실은 수치상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50만 원이 넘는 관리비와 공과금, 여기에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만 남기고 끝났고 남편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매달 월세처럼 나가는 고정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가진 자산보다 중요한 건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연금만 믿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버티는 66세 여성의 눈물. 김모 씨는 20대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30년 넘게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연금 예상액이 80만 원이라 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의료비와 식비, 생활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 80만 원은 고정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생계형 알바를 찾다 폐지 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비 오면 휴무예요. 몸이 아파도 쉬면 그날은 굶는 거고요. 중산층? 그건 그냥 직장 다닐 때의 착각이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믿음. 퇴직 전까지는 안정적인 소득, 번듯한 직장, 집 한 채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중산층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노후를 맞이하니 그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연봉이나 직위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정 수입 구조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지출 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들이 난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면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았어도 퇴직 이후엔 빈곤의 문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산층이라면 더더욱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그 이유는 가진 것이 애매해서 국가의 도움은 못 받고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일수록 다음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월 고정 수입을 연금 외에도 만들어 두었는가? 배당 주식, 임대 수입, 소규모 사업 등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는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해 실제로 남는 돈을 늘려야 합니다.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실손보험과 간병 대비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중산층이라는 건 실제론 착시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수입이 끊기고 지출만 남는 순간 바로 빈곤 노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살아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폐지를 줍게 될 수 있는 현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나요? 앞서 공감 중심의 사례들을 통해 중산층도 은퇴 후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1. 가진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시세가 6억인데요 라며 자산을 기준으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즉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연금 외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면 결국 매달 자산을 쪼개 쓰는 구조가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퇴직자 중 국민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계비의 6,070%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40%를 어떻게 메울지를 고민해야 하죠. 활용 팁: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내연금 KR에서 계산해보고 부족분을 추산해보세요. 월 생활비가 18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경우 나머지 80만 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은퇴 전 5060대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생존형 현금 흐름 3가지. 고정 수익형 배당 자산 마련하기. 예를 들어 연 5% 수준의 배당 ETF JPQ, SCHD, KODX 배당 등에 6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연간 약 300만 원을 25만 원의 배당 수익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이 25만 원은 매달 식비 혹은 고정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든든한 흐름이 됩니다. 임대 수입 구조 만들기.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활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 공간, 소형 상가 지분 등을 통한 소액 임대 수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형 재능 수입 또는 디지털 수익. 퇴직 후 12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체력도 있고 아직 사회 감각도 살아있을 때이므로 자신이 평생 해온 일 또는 관심 분야를 살려서 재능 기반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글쓰기, 온라인 강의, 블로그, 중고거래, 간단한 설문조사 등도 소액이지만 반복하면 큰 힘이 됩니다. 3. 가장 무서운 건 고정 지출이다. 은퇴 전 미리 손봐야 할 지출 구조. 은퇴 후 빈곤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지출 구조가 퇴직 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유지비만 해도 주유, 보험, 세금, 정비까지 포함하면 연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 팁: 자동차 처분 대중교통 활용 차량 1대 줄이면 월 평균 25만 원 이상 절약. 불필요한 보험 정리 실손보험 이외에 불필요한 종신보험이나 과도한 저축성 보험 정리. 주거비 절감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도 고려.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릅니다. 4.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그냥 국가가 주는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 60세 이전 수령 시 조기연금 감액 최대 30% 감소. 만 65세 이후 수령 시 연기연금 가산 최대 36% 증가. 즉,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연금 수령을 12년만 늦추는 것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5. 은퇴 전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시뮬레이션.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익과
나가는 지출을 엑셀로 작성. 최소 20년 시나리오로 돌려보기 물가 상승률 23% 반영. 위기 상황 점검. 갑작스러운 병원비 1,000만 원, 자녀 결혼 비용, 주택 보수 등의 변수를 넣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지를 확인. 최소 생존 비용 설정하기. 실제 은퇴자들 중 내가 없어도 되는 소비를 줄이자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했다는 사례 많습니다. 최소 생존 생활비부터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가 소득으로 설정.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봉이 얼마였든 자산이 얼마든 은퇴 이후에는 월 단위의 현금 흐름과 지출 구조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나는 중산층이라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중산층일수록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기 쉽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고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빈곤 노후를 막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폐지를 줍게 될 수 있는 현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면 그 마지막 순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